매일 아침 알람 소리가 마치 공습 경보처럼 들리시나요? 눈을 떴지만 몸은 청은망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거대한 미션을 수행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출근길에 습관처럼 진한 커피를 사서 들이키지만 카페인의 힘은 잠깐뿐이고 점심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분명 밥을 든든히 먹었는데도 돌아서면 달달한 간식이 생각나고 거울을 보면 피부는 칙칙한 데다 아랫배는 항상 묵직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 내 얘긴데? 하고 뜨끔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 혹은 내가 요즘 너무 게을러졌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단언컨대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 이토록 피곤하고 무거운 이유는 몸속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청소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뻔한 채소 섭취 권장이나 다이어트 잔소리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90%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생명 유지의 핵심 열쇠, 바로 제6의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 느끼는 개운함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정 시간에 배웠던 3대 영양소를 기억하시나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이 탄단지를 연료로 삼아 돌아갑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영양학자들에게조차 철저히 무시당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이 녀석은 참 이상합니다.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에너지로 쓰이지도 않으며 그대로 배설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영양가 없는 식품 찌꺼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이 밝혀낸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식이섬유가 없는 식사는 마치 독사과를 먹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소화도 안 되는 이 물질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서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슈퍼히어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름 그대로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미역이나 다시마의 끈적끈적한 성분, 혹은 사과나 귤의 하얀 속껍질을 떠올려보세요. 이것들은 몸속에 들어오면 물과 만나 젤리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마치 거대한 스펀지처럼 변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 속의 설탕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꽉 움켜잡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을 막는 기름기를 흡착해서 밖으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것은 거친 빗자루와 같습니다. 통곡물이나 채소의 줄기에 많이 들어있는 이 거친 섬유질은 물에 녹지 않고 장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장벽을 툭툭 건드려서 장이 스스로 운동하게 만듭니다. 장 속에 오랫동안 쌓여 딱딱하게 굳은 숙변, 그리고 각종 노폐물을 빗자루처럼 쓸어내려 변의 양을 늘리고 시원하게 배출시킵니다. 이 부드러운 스펀지와 거친 빗자루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는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식탁을 한번 점검해볼까요? 바쁜 점심시간에 급하게 먹는 편의점 도시락,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시키는 맵고 짜고 단 배달 음식, 부드러운 흰빵과 달콤한 디저트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모든 음식들에는 식이섬유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거친 식감을 주는 식이섬유는 모두 제거되고 오직 부드러운 당분과 탄수화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라는 안전벨트가 사라진 식탁이 불러온 결과는 실로 처참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비극은 바로 가짜 허기입니다. 식이섬유가 없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의 혈당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수직 상승합니다.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분비하죠. 그러면 올라갔던 혈당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이때 우리 뇌는 에너지가 고갈되었다고 착각하고 다시 강렬한 배고픔 신호를 보냅니다. 밥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빵이나 과자가 당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식탐이 많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없어서 여러분의 뇌가 혈당의 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극은 독소의 역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빗자루 역할을 하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 찌꺼기가 장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며칠씩 장 속에 머물게 됩니다. 따뜻하고 습한 장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기서 발생한 암모니아, 황화수소 같은 독성가스들이 장벽을 뚫고 혈관으로 스며듭니다. 이 독소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턱 주변에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양치를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고 이유 없이 머리가 지끈거리는 두통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장 속에 쌓인 쓰레기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무려 100조 마리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를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익한 미생물들의 주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먹는 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채소나 통곡물을 먹지 않아서 식이섬유 공급이 끊기면 뱃속의 미생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배가 고파진 미생물들은 과연 얌전히 굶어 죽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존 본능이 발동한 미생물들은 먹이가 없으면 여러분의 장 점막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장 내부를 코팅하고 있는 보호막을 미생물들이 먹어치우면 장벽이 얇아지고 미세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만성질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장에 구멍이 뚫리면 그 틈으로 세균과 독소가 침투하고 우리 몸은 24시간 내내 염증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식이섬유를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몸속에 사는 100조 마리의 미생물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달래주는 평화 유지 비용인 셈입니다. 자, 이제 식이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 몸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맵기 신선한 쌈채소를 씻어 먹고 거친 현미밥을 꼭꼭 씹어 먹을 여유가 부족합니다. 성인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인 25글 채우려면 사과 10개 혹은 콩나물 9접시를 먹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3단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식사 순서의 마법, 일명 식이섬유 퍼스트입니다. 무엇을 먹든 숟가락을 들자마자 가장 먼저 채소를 한 입 드세요. 구내식당이라면 샐러드나 김치를, 고깃집이라면 상추 한 장을 먼저 씹어 넘기는 겁니다.
위장에 먼저 도착한 식이섬유는 그물을 쳐서 뒤이어 들어올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춰줍니다. 단지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 스파이크가 억제되고 식곤증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색깔 바꾸기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하얀색을 줄이세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흰 식빵 대신 통밀빵으로 바꾸는 겁니다. 밥을 지을 때 귀리나 렌틸콩 같은 슈퍼 곡물을 한 줌만 섞어도 식이섬유 섭취량은 3배 이상 늘어납니다. 거친 식감이 싫다면 처음에는 비율을 조금씩 섞다가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1년, 10년 쌓이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도저히 식단을 챙길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치트키입니다. 바로 식이섬유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차전자피나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같은 좋은 보충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식사하기 15분 전 물 한 컵과 함께 이 보충제를 드세요. 뱃속에서 불어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고 장내 미생물에게 훌륭한 먹이가 되어줍니다. 특히 회식이나 과식이 예상되는 날에는 이 방법이 여러분의 장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영양소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병을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무심코 넘긴 식이섬유 한 젓가락이 10년 뒤 여러분의 혈관 탄력과 장 건강 그리고 맑은 정신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점심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작은 샐러드 한 접시 혹은 잡곡밥 한 그릇을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요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더라도 작은 김치나 샐러드 팩 하나를 곁들이는 그 사소한 행동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연료를 넣어준 만큼 반드시 활기찬 에너지와 건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삶, 식사 후에도 머리가 맑은 오후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작은 힌트가 되었다면 주변에 항상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함께 지킬 때 더욱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유익한 지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